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폴란드가 본인들이 갖고 있던 미그 29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본인들이 대체 전력을 찾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무기와 병력을 집결하면서 이 지역에서 조만간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존의 미국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나토 국가가 미그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싶다면 이것은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며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가 미국산 F-16 전투기 대체 없이 어떤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미그기 지원을 결정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대체 전력 방안을 찾으면서 그 후보에 한국의 FA-50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폴란드는 내부적으로 FA-50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카이 관계자가 최근 폴란드에 가서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가운데 폴란드가 고려한 여러가지 방안 중 한국 전투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 위험을 우려해 제3국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투기 제공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급됐던 미국의 F-16 폴란드 지원은 여러가지 정치적 문제로 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폴란드는 여전히 전투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폴란드의 노력 덕분에 여러가지 옵션 방안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한국의 FA-50 블록 20을 구입하는 방안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의 대체 전력 방안 중 FA-50 블록 20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폴란드와 우리 정부가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기존의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미그 29기를 제공할 경우를 대비해 고려했던 첫 번째 옵션안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M346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M346FA가 미그 29기와 수호이 21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됐는데 폴란드에 의해 운용된 초기 훈련기 버전을 보완할 수 있는 저비용의 이중 역할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모델의 임대입니다. 그리펜은 더 발전된 모델이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나중에 인도될 수 있지만 초기에는 CD 모델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카이의 FA-50 경공격기로 M346과 마찬가지로 훈련용 항공기를 전투기 플랫폼으로 개조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이들 옵션 중 한국의 FA-50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우선 FA-50이 전투용으로 폴란드의 M346보다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FA-50은 카이가 미 로키드 마틴과 합작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만든 초음속 다목적 경공격기입니다. M346은 저렴한 훈련기로 장점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전투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한데요. 또 FA-50은 목표 표적물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레이저 유도폭탄 등 유도 지시 기능을 갖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FA-50은 KF-21에 들어가는 최신형 에이서 레이더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는 이전 세대의 갈륨 비소 대신 지라 갈륨 기술로 구축될 예정으로 노스로 그루먼의 레이더보다 한 단계 발전한 기술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즉 M346의 비와 갈륨 레이더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요. KF-21 에이사 레이더는 빔 조향 각도가 최대 60에서 70도인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을 갖도록 설계된 만큼 폴란드가 이 옵션을 조달한다면 데이터 링크 호환성을 제공받게 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FA-50은 기존의 폴란드가 사용 중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가지는 등 조종사 훈련과 부품 수급에 유리해 운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현재 폴란드에 한국 정부와 카이 관계자가 현지에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폴란드가 FA-50을 구매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대표단에는 차관급 인사가 동행할 정도로 비중 있는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협상만 남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문제는 폴란드가 FA-50을 구매할 자금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81년 만에 큰 결단을 내리면서 전쟁 관련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전쟁 범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서방 국가들이 기존에 고수해왔던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81년 만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6일 미 상원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즉 과거 히틀러를 잡기 위해 만들었던 무기 대여법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무기 대여법은 2차 세계대전 때인 지난 1941년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에게 무기와 식량, 연료 등 전쟁 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입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에게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했던 행정 절차 등 장애물을 걷어내 필요한 무기들을 적재적소에 바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무기 대여법은 연합군이 나치 독일에 승리하는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당시 미국은 하와이를 제외한 본토가 공격받지 않아 유럽을 위한 무기 공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물리치는 데 기여했던 이 법적 조처를 미국이 81년 만에 러시아를 상대로 꺼내들면서 이제는 푸틴을 겨냥하게 됐는데요. 무기 대여법이 최근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이제 법안 시행을 위해 남은 건 하원 통과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미국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자원 공급 차질에 대응하고자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을 증산하기 위해 국방물자 조달법을 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법안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즉시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일부 직접적인 공격용 무기도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고 또 나토 국가에 전쟁 관련 자금을 지원하면서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무기 대여법이 하원도 통과하게 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무기 대여법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이런 상황에 나토 군사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나토에 대한 추가 무기 수출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방한한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과 회동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우어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등 안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문제 대응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긍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에 감사함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우어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사 교류를 통해 나토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 나토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무기 수출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진행된 화상 연설을 통해 한국에게 감사를 표하며 러시아를 물리칠 무기가 한국에 있다며 공격 무기 지원을 적극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현재 휴전 중인 국가로 사실상 살상용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나토 국가에 다른 무기 수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폴란드 FA-50 수출도 마찬가지의 경우일 텐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2라운드가 임박한 가운데 앞으로 한국산 무기가 실제로 전쟁에 투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자비함과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가 지켜본 만큼 하루빨리 전쟁이 종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